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성의 주기 순서에서 대운, 세운에 움직이는 행성대로 한다. 그러면 토성이 제일 먼저 토목화태 금수달로 움직인다. 그래서 토성은 염소 자리의 기본 행성이고 거기에서 이제 계자리, 사자 자리에서는 행성의 힘을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지금 염소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 자리 반대편 있잖아요. 개자리잖아요. 개자리에서 보통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있죠. 토성은 흙으로 이루어진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별자리에 들어가면 토성이 힘을 그렇게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인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성이 염소 자리의 주인 행성이거든요. 그러면 10번 하우스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반대편이 4번 하우스잖아요. 개자리. 그래서 힘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성은 또 여기 사수 자리, 9번 하우스에 있는 사수 자리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쌍둥이 자리에서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다음에 화성은 주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이 한 바퀴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 한 바퀴를 돌 때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2년이 걸리는 거고요. 토성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목성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12년이 걸린다. 그리고 금성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 1년 반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성은 1년에 네바퀴를 돌아요. 네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는 116일이 걸린다. 그래서 통상 1년에 네 바퀴, 그러니까 네 번을 리트로그레이드를 한다, 역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태양하고 달은 역행이 없는 행성이고, 달은 28일을 주기로 움직입니다. 달은 28일을 주기로 움직이고, 태양은 1년이죠. 요렇게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립니다. 태양은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달은 28일이 걸리죠. 그리고 천왕성은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84년이 걸려요. 그래서 한 사인에 7년씩 머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왕성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6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한 사인에 14년을 머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왕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24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인에 21년을 머무른다. 그래서 한 사인에 21년을 머무른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명왕성이나 해왕성이나 천왕성은요, 내가 태어난 그 사인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질문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를 나타낸 거는 요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성이 있습니다. 길한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길성은 목성과 금성을 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성이 어디 사인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 하우스 안에 그 다음에 이 사인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행운이 있겠구나 이렇게도 봐지는 거고 확대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근데 이제 흉한 것 흉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토성이랑 화성이랑 천해명이 흉성이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천해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토성하고 화성을 흉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천해명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점성학에서는 천해명을 별로 좋지 않은 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행동에 있어서 제약을 준다. 그리고 나한테 약간의 힘듦을 갖다 준다. 그래서 약간 압박감, 제약, 규율,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별.
그게 이제 토성이다. 토성, 화성, 천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항상 반대편 사인에서는 약간 힘을 나타낼 때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자리는 화성이 주 행성인데요. 반대편에 천칭, 리브라에서 그 화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금성은 황소 자리하고 리브라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정갈로 가거나 그 반대편에 에리즈로 가잖아요. 그러면 금성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약해지는 게 금성은 처녀자리. 처녀자리에 들어가도 금성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성은 3번 하우스에 있는 제머나이의 별인데 반대편에 사수 자리에 가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달은 개자리에 있는 게 자기 별인데 염소 자리로 가면 약해진다.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의 위계에 있어서 기존의 자기 사인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 사인으로 넘어가면 조금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알아둬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양자리는 불의 별자리이잖아요. 근데 화성도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리에 있는 화성이 불의 별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자 자리에 에리즈가 있다, 아니, 화성이 있다, 사수 자리에 화성이 있다, 이러면 힘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외 사인에 들어가 버리면 화성이 별로 힘을 못 쓰거든요. 그것을 나타낸다. 그것을 우리가 리셉션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고전 점성학의 용어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쪽에 가면 힘을 받는다. 힘을 받지 않는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고전 점성학의 용어가 별로 어렵진 않은데, 행성을 들어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용어를 쓸 거지만, 어, 조금 편하게 쓰고 싶다 해서 제가 저기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행성의 주기 순서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점성학 그러니까 점성학 차트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저절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행성 주기 순서는 이렇다라는 건데, 행성이 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행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학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제 점성학 차트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앱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계산을 일일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성학 앱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행성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이 왜 이렇게 생겼나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영혼육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영을 나타내고 이거는 혼을 나타내고 이거는 육체 바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게 어, 우리가 이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중심 있잖아요. 이 머리서부터 허리 척추부터 이렇게 중심축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영은요, 우리 몸을 다스리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혼은요, 이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개념 있잖아요. 나의 내면의 에너지. 그래서 이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의 개념은 내가 안에 감추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지주가 된다. 뭐 정신적인 개념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애들한테 막 그래서 혼내킨다. 혼낸다. 혼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애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를 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뭐 우리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혼이 내 몸에 있는 나의 내면의 에너지가 나가버린다. 그 정도로 혼이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 그걸 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 모양으로 된 게 육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몸 상태, 바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거를 육체라고 하는데, 이 토성은 바디가 먼저 와요.
육체가 먼저 오고 혼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성은요, 토성이 어센던트에 있다, 뭐 어센던트 근처에 있다, 1번 하우스에 있다. 이거는 나의 육체를 먼저 힘들게 하고 혼도 힘들게 한다.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이라는 행성은 나의 몸을 먼저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규율이라든지 현실성에 있어서 규칙이라든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계를 나타낸다 하는 게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들의 기호가 다 있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은 일단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다. 그래서 토성이라는 행성은 나를 힘들게 한다. 체력적으로 힘들게 한다. 이게 토성이에요. 그래서 이 혼 위에 혼이 이건데 혼 위에 육체가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성은요. 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의미가 책임을 진다, 한계를 느낀다, 현실적으로 도전해라, 그리고 혼을 단련시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는 29년, 29.5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년 하고 157일이 한 바퀴를 도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약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별자리 그 사인, 한 사인을 통과하는데 2.5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의 그 현재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고 보면 지금 현재 내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면 나누기 30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30년이니까. 그러면 60세는 내가, 어, 60세 나누기 30 하면 2잖아요. 그러면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토성이 두 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토성이요. 1번 하우스에 있었단 말이죠. 1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었다 하면 30세가 됐을 때 1번 하우스로 토성이 돌아와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내가 두 바퀴를 도니까 1번 하우스에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 토성이 알아야 되는 게 뭔데라고 하면 토성이 처음에 28세, 29세 됐을 때 1번 하우스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하우스는 아직 우리가 하우스를 배우진 않았지만 1번 하우스는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그때 몸이 아프던지, 그러니까 29세, 30세.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던가, 아니면 내가 있잖아요.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인지도가 그때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힘이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처음 올 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젊었으니까 내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갑자기 아파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를 들면 뭐, 28세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깨진다던가, 그 무렵에 내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넣는 데마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삶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29세에서 30세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게 긍정으로 봤을 때는 내가 현실성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검소하다. 그러면서 이 토성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으로 갔을 때 보수성도 있고 완고함도 있고요.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한번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망을 할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토성이 1번 하우스에 있었을 때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토성이 2번 하우스에 있었다. 최초에 2번 하우스에 있었다라고 하면 30세 언저리에 보면 금전 있잖아요. 금전. 금전 문제를 한번 확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문제가 나한테 힘듦을 갖다 준다, 시련을 갖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돈이 돈이 계속 말린다. 이용을 한다 해도 돈이 이렇게 꽁꽁 묶여버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젊은 시절에 주식 투자는 잘 하진 않겠지만 돈이 많지 않아서. 근데 조금 있는 돈을 모아다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에 확 묶여버렸다. 그러니까 주식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내가 더 이상 그 주식을 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이제 토성이 이번 하우스에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돌아올 58세 언저리에는 이 돈이라는 거, 나의 돈이라는 거,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돈을 뭐 적금으로 몰아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하우스에 있는 토성이라는 게 돈을 남한테 빌려줘서 묶인다던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결혼하려고 돈을 막 마련했는데 엄마를 줬는데 엄마가 완전히 그 뭐 똘똘마리 해가지고 엄마가 돈을 융통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내가 어쨌든 돈에 대한 힘듦은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토성이 들어올 때는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토성의 주기, 행성 주기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29년에 걸쳐서 움직입니다. 29년에 걸쳐서 움직이는데 토성이 계속 2.5년마다 한 사인, 한 사인, 한 사인 건너가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 토성이라는 게, 한 바퀴를 돌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2.5세까지 있잖아요. 태어나서 있잖아요. 2.5세까지 나를 힘든 1번 하우스에 행성이 있었어요. 토성이 태어났을 때 네이털 차트에 1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5세까지 나의 힘듦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2.5세까지 발달이 늦었다던가 말이 느리다던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행동이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현실성 책임감 이런 게 2.5세까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소극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그 2.5세까지 활발하게 아이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게 1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어서 2.5세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5세가 되면 2번 하우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토성이. 2번 하우스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이 어릴 때 뭘 알겠어요? 금전에 관련된 걸 뭘 알겠어요? 금전에 대한 그 영향력이 그닥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3번 하우스로 가면 7.5세가 되면 3번 하우스를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3번 하우스 가면 우리가 단거리 여행이나 그다음에 학습이나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초창기 학습을 나타내는데 이 딱 7.5세에 그렇게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글을 늦게 뗀다던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0세가 되면 4번 하우스로 움직인단 말이죠. 10세가 되면. 그러면은 4번 하우스로 움직이면서, 뭐, 엄마에 대한 정이라든지, 엄마가 나하고의 그런 관계가 힘들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힘이 들어진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29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 3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30년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32.5세에, 이때 32.5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인지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내가 뭐를 한다 해도 진행이 잘 안 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제약이 너무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한다. 이런 좌절감을 준다.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세 이렇게 되면 그때 금전에 관련되어서 이번 하우스로 움직이니까요. 금전에 관련되어서 조금 힘이 들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런데 또 내가 갑자기 막 돈을 빌려주는데 돈이 떼인다. 돈이 떼어서 내가 내 돈이 말리면서 내가 뭐 신용 불량자가 된다. 또 내 거가 차비 붙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행성이 30년에 흐르네. 30년에 흐르는데 왜 30년으로 이렇게 알아야 할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요것 때문에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어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수님. 태양 아니에요. 기준으로. 이게요, 내가 네이털 차트에 토성이 어디 있는가에서 시작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토성이 7번 하우스에 있어요. 그러면 7번 하우스에 2.5세부터 시작을 하고 8번 하우스에 5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하는 행성도 쉬워져요. 교수님, 그 네, 여기서는 트랜지트 하는 행성은 일단
안 보는 거죠. 지금은 트랜짓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행성의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짓은 네, 나중에 이 행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행성의 고유 기능만 보시면 돼요. 고유 기능. 예. 네. 은하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됩니다. 네네네. 우리 문숙쌤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계 바늘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시침, 분침, 초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러면 기본 네이탈은 시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성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를 분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분침이라고 보셔서 이게 요 한 시간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시간은 우리가 1도예요, 1도. 이 1시간 1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2.5, 2.5 분침이 5분, 10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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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이 모여서 30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1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성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60년을, 이제 90년을 산다고 보면 90년을 산다고 보면 내가 원래 있던 네이탈 차트에서 3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토성이라는 행성도 내가 근본적인 거는 1번 하우스에 있으면 1번 하우스의 힘듦, 1번 하우스의 긍정을 주는 거고, 이게 7번 하우스에 있으면 내가 평생 90년을 산다 해도 7번 하우스의 개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토성이라는 행성이 이제 30년이 주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성을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지. 이 차트 주인공들한테. 선생님 혹시 28세에서 30세 언저리에 어떤 힘듦이 있었습니까? 내지 뭐 3번 하우스에 있었다면 공부가 별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기 학문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토성 리턴의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삶의 구조적 변화나 책임 증가 시기를 반영해서 해석을 해주셔라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하우스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힘들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4번 하우스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엄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엄마를 극복해라.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토성의 의미입니다. 토성이라는 행성은 너무 현실적이고요.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요. 너무 명예욕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워커홀릭, 일 중독, 이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명예를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성이 여기에 있는 몸이 먼저다. 그래서 몸을 먼저,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몸을 계속 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도 진행을 하는 거죠. 아파도 진행을 해서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토성이 기본적으로 염소 자리의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무릎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토성이 어디 하우스에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그런 부분 토성 행성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몸의 건강을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너무나 자기 일의 일 위주로 그리고 명예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토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성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뒤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토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으로 넘어갈게요. 자, 목성은 혼이 있고, 목성은 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성은 육체 위에 혼이 군림해요. 그러면 내가 나의 내면을
나의 내면을 다룬다. 나의 내면, 그 다음에 내가 정신적인 것, 이런 거를 재무장을 한다. 정신적으로 무장을 한 후에 몸을 써요. 그래서 이 목성이라는 거는 혼과 육체의 균형을 잡는 행성이고요. 확대나 기회, 성장, 뭐, 낙관, 자비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성은 확대 확장을 합니다. 확대 확장을 하고, 교육, 종교, 철학에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별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라는 행성은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내일 모레 기말고사를 봐야 돼.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부정으로 갔을 때는 공부를 하지 않고도 무조건 있잖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약간 목성이 약간의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완전 부정으로 가면 책임감 없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성이 1번 하우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막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뭐 잘 안 되면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갖고 막상 닥치잖아요. 당황하고 당황하고 이게 일이 잘 안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막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성은 주기가 12년입니다. 한 사인을 통과하는데 1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나 60세다. 60세다라고 하면 나누기 12를 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성이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 1번 하우스에 있잖아요. 그러면 60세가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근데 제가 만일에, 나이가 이제 60세가 아니고 56세다. 56세 나누기 12를 하면 이게, 선생님들 56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12를 하면 48, 48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빼면은 지금 빼면 어떻게 되지? 8이 되네, 그죠? 나머지가 8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목성이 원래 1번 하우스에 있었는데 네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8칸을 더 가는 거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지금 8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네이탈 차트, 네이탈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 올해의 운, 올해의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어디 하우스에 들어있는지 알 거란 말이죠. 알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네이탈 차트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게 목성이 어디로 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확대 확장, 뭐, 교육, 종교,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열심히 보고 있을까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목성이 네 바퀴를 돌았고 지금 현재로는 8번 하우스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근데 이게 또 맞지 않는 게 또 어떤 경우냐면 이게 실제 지금 올해 차트랑 봤을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행을 하는, 이게 목성이 역행을 하잖아요. 목성이 역행을 하면 이런 방향으로 돌다가 요렇게 또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역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이런 거지 진행이 되지 않고 역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수업을 빼버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좀 계산이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애초에 태어난 네이탈 차트에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성이 리트로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목성이 어떻게 도냐면, 통상 우주의 바운더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성이 요렇게 돌아요. 이런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아예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이 정도로는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다들 있잖아. 본인의 나이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앱들은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 공부할 때는 그 점성학 입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리트로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리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차트에서 지금 현재 차트를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행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들 그 아스트로식이라고 있거든요. 아스트로시크 여기 요 앱에 들어가면 올해 차트 다 뺄 수 있고요. 올해 내년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 행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2026년에는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아스트로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스트로식을 쓰는데 올해 행성과 내년의 행성 이렇게 2026, 2027의 행성을 보면 행성의 움직임이 거의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솔라 차트로 넣어 보니까 올해 거는 맞는데 2027년 거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내년 되면 또 행성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한번 아스트로식 그 차트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26년 차트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목성은요. 토성하고 사실은 짝지예요, 짝지.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성은 당근이에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에 관련된 이미지를 주고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힘듦, 나의 책임감, 규율, 뭐 이런 거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성은요, 긍정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확대한다, 또 행운의 별, 뭐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길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과장과 위선과 과신으로 인해서 실패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성의 긍정과 부정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이 정도의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성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중독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중독의 키워드도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 그 다음에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도 가긴 가요. 부정으로 갔을 때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박 중독. 목성은요, 도박 중독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어디 하우스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5번 하우스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즐거움이 연애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 오락, 뭐,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 이거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내기 도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들어가거든요. 어스펙트가 부정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성 주기가 진짜 아까 그 트랜짓하고 확장 시기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성이 약간 금방처럼 도박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아주 낙관적인 사람. 그래서 현실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저 돈이 다 내 돈이다 생각을 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에 대한 조언? 이런 걸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 행성이 한 사인 한 사인 움직여 갈 때마다 그 행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인에 들어가는 행운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제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을 보게 되면 화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화성이 처음에는 요렇게 생겼었어요. 화성이. 근데 요게 요렇게 내려온 건데 이 화성도 어 여기가 육체이고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이 육체하고 영하고 같이 따라가요. 근데 같이 따라가는데 얘가 육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따라가는 거죠. 그 영 위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 발달된 사람은 굉장히 행동력이 재빨라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고요. 화성은 아주
열정적이고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보고, 여기도 토성도 이게 여기에 올라갔다가 혼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혼의 개념은 정신적인 개념이고요. 이 영의 개념은 나의 그런 정신적인 지주, 그러니까 내 몸을 관장하는 것과 정신을 관장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게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영의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요, 활동력, 열정, 충동, 그 다음에 공격성, 전투 본능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러면서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사건, 사고가 많은 거야. 몸이 먼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몸이 먼저 날아가니까 이게 사건, 사고에 휩쓸린다. 이게 잘 되면 열정이 좋다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는 약간의 생각 없이 몸만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성은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2년이고요. 80일에서 40일 정도의 역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인을 통과하는데 이제 12별짜리니까 2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역행 기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80일에서 40일을 역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성은 그 토성과 목성에 비해서 주기가 짧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행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행성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과 문과 뭐 큐리, 그다음에 비너스, 그다음에 마스까지가 개인 행성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행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 주피터하고 토성, 이게 이제 사회적 행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행동력과 추진력을 표현한다. 이게 마스예요, 마스. 그래서 이 마스는 긍정으로 갔을 때 용기가 있다, 투지가 있다, 개척 정신이 있고, 신속하다, 과감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부정으로 갔을 때는 충동, 욕정, 증오, 분노, 파괴, 공격성, 복수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통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성이 남성성을 뜻한다라는 거 이거 남성성인데 가장 먼저 저기 생각해야 될 게 약간의 몸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용기가 있다, 투지가 있다, 개척 정신이 있다 하지만 이게 성욕을 남자를 볼 때 성욕을 마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 차트에서 남자 이상형 남자 이상형을 볼 때 있잖아요. 선과 마스를 봅니다. 그리고 여자 차, 여자 차트에서 남자 이상형을 볼 때 이렇게 보고 남자 차트에서 여자 이상형을 봤을 때 뭘 보냐면 문과 비너스를 봅니다. 그래서 여자 차트에서 있잖아요. 그 화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그 화성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성이 불사인에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나를 리더해주는 남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스가 약간의 물사인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마스가 물사인에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캔서 마스, 그 다음에 정갈 마스, 그 다음 물고기 마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약간 이게 그 활동력이 있는 남자는 아니고 약간은 그 감정적인 남자, 이런 남자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도 어디 사인에 들어 있는가에 따라서 과감한 행동을 할지, 아니면 용기 있게 할지, 아니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좀 움직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스를 보면 행동력이 있다, 용기가 있다, 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는 전사의 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스라는 게 마르스, 그 군인, 전사를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투지와 개척 정신을 나타내는 게 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스가 부정의 어스펙트가 많다. 이 마스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동을 억제를 못한다. 그리고 이 끌어오르는 욕구를, 끌어오르는 욕구를 발산을 해야지 그거를 가두고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은근히 공격성이고 은근히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는요. 일단 얼마나 공격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충동성이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우리 차트에서 봤을 때 성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성이 역행을 할 때는 이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에너지를 내향적인 성찰로 써야 되는데 자기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가 역행하는 기간에 조금 조심해 주셔라, 점검을 하셔라 이렇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 태양은 우리가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죠? 1년이 걸려서 지금은 우리가 개자리에 쌍둥이 자리 어디에 들어있죠? 지금 7월이죠. 개자리에 들어있네. 개자리에 들어있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30날, 정확하게 30날에 한 번씩 이렇게 황도대의 다음 별자리로 옮겨간다. 그러면 태양이 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냐? 영중에 0이다. 이게 태양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중에 0이다. 14번 절제 카드. 그 절제 카드 미카엘 대천사 머리에 보면 머리띠 안에 요런 표시가 있어요. 그게 영중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중의 영이라는 거는 나, 자아, 핵심 자아, 창조력, 생명력, 존재감, 자기 표현하는 건데 내가 최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나를 뜻하는 거, 내가 독창성, 활동력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는 360도가 된다. 그래서 이 1년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에 1도씩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쌍둥이 자리 쌍둥이 5도에 태어났다 하면 내가 남아있는 25년 동안 한 사인은 30도이니까 25년 동안 이 쌍둥이 자리에서 머무릅니다. 그럼 내 나이가 지금 56세예요. 그러면 내가 56세 동안에 어디 사인에 가 있냐? 태양은 역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인에 가 있어서 성향이 이렇구나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쌍둥이 25도에 태어났으면 25살까지는 쌍둥이에 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캔서로 넘어가죠. 그러면 캔서가 30년 동안이나 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6세에서 25를 빼면 어떻게 돼요? 31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자리에서 30년을 살았다. 그리고 사자자리 1도에 가서 지금 있다. 사자자리 1도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원나이에서 태어났지만 56세가 되었을 때는 사자자리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의외로 제모나이에서 호기심이 많았고 열심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캔서로 들어갔을 때는 감정적인 나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케어, 뭐 감정,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사자 자리에 들어가서 가족을 물론 가족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리더하고자 조직의 보스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장 안 하다가 지금 어디 모임에 회장을 한다든가 지금 어디 모임에서 조금 나서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발현하고 싶다. 이런 능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다. 조직의 장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 현옥생 같은 경우에는 에리지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네. 그 황소 자리 끝에 있거나 제호나이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겠죠.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의외로 제호나이의 성향이나 황소 자리의 성향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네. 우리 저기 문숙생 같은 경우에는 캔서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나이에서 캔서 그다음에 사자 자리에 들어갔거나 사자 자리 끝에 있거나 말미에 있거나 아니면 처녀로 들어갔거나 천으로 들어갔어요. 처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전화생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에서 태어났으니까 물고기에서 살다가
양자리로 들어가서 양자리 말미 아니면은 황소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나의 성향이 이랬었는데 조금 나의 사람이 바뀌었다, 바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이 움직여 가는 곳은 내가 조끼를 입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내가 황소 자리 조끼를 입었다. 쌍둥이 자리 조끼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극한 상황이 오잖아요. 극한 상황이 오면 그 고유의 성질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갑자기 당황스럽게 무슨 극한 상황이 왔다 하면 내가 태어난 네이탈에 캔서, 그 다음에 에리즈,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 기본적인 성향은 버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나는 황도대가 움직여가는 여기에 조끼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양도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잠깐 4번 하우스에는 안정적인 가정, 5번 하우스는 창조적 활동, 그리고 6번 하우스는 장인 정신, 9번 하우스는 고등학문의 성숙기, 10번 하우스는 사회적 입지 구축, 12번에는 영적인 역할,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하우스에 태양이 처음에 태어났는지, 거기에서 이제 잠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태양의 위치에 있는 나의 하우스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는지. 일단 태양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영 중에 영. 그러니까 내가 뭐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생각, 축, 몸, 이런 거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어디 사인인지, 내가 캔서인지, 그 다음에 에리즈인지, 그 다음에 파이시스인지, 그 성향이 기본적으로 타고난다. 타고나는데 또 어떤 하우스에 있어서 에리즈가 4번 하우스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족한테 발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황소인데 황소 자리에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6번 하우스에 가 있다. 그러면 나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현실적인 능력, 돈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돈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사인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 하우스에 들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게 온전한 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별자리를 해석하면서 별의 그 12사인과 하우스를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나의 에너지 방향성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게 이제 선이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 어디 사인에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솔라 리턴 차트에서 매년 테마를 봐라 이건데 이거는 솔라 리턴 볼 필요 없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내가 태어난 시점에서 계산을 1도씩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기 와 있겠구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게 또 뭐냐면 사비한 메시지. 사비한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매년 매년 있잖아요. 이번 올해의 테마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다음의 테마는 이거구나. 이런 게 사비한 메시지에 나온다. 혹시 그 현옥쌤 사비한 메시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맞죠? 이 사비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 교수님들이 오픈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비안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사비안 책이 단종이 돼서 없어요. 없는데 그 사비안 메시지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안 메시지를 이게 360도에 관련된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안 메시지, 보이시나? 안 보이네. 사비안 이렇게 해설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사비안 메시지가 아주 그냥 비유처럼 성경의 비유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양자리 1도의 메시지는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게 사비안 비유처럼 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이것도 계시를 받아서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사비안 메시지라는 거를 그 사비안 이걸 치면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도 몇 군데만 있어. 근데 제가 몇 군데 있는 도서관에 그거를 책을 빌려서 그거를 제가 제본을 떴거든요. 제본을 뜨고 그 사비한 메시지만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다른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내용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해석을 종합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1권은 완성을 했고 천여자리까지는 완성을 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빨리 완성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내가 오늘은 요가하고 내일은 요가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막 이 공부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가 정말 있잖아요. 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우리가 리딩 할 때 있잖아요. 리딩 시간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리딩반 하면 이 메시지, 사비한 메시지가 좀 필요해. 필요해서 이걸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처녀자리 1도에 들어갔다 하면 올해가 2026년이 처녀자리 1도다라고 하면 처녀자리 1도에 대한 메시지가 올해 나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올해 운이 그렇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물론 올해 운을 보는 거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태양이 영중의 영이기 때문에 이 태양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어디 사인에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태양이 몇 도, 각도에서도 1도부터 30도가 있잖아요. 모든 사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양자리 몇 도에 태어났는지, 내가 몇 도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염소자리 9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염소자리 9도의 메시지가 뭐냐면 천상에서 하프를 켜는 연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황상제 옆에서 천상에서 하프만 연주해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지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프만 연주하다 보니까, 그 연주, 뭐, 그것만 하지, 내가 그 현실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이 잘 안 돼요. 특히 돈 계산이 잘 안 되고, 돈도 없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서면 돈이 없고요. 내가 써야 될 당시에 돈이 없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그 각자의 메시지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처녀자리까지만 일단은 제가 요 해석을 좀 해놨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몇 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제가 메시지는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은 이제 선생님들 각자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저기 뭐야, 올해 차트를 안 봐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쉬고, 잠깐 쉬고요. 5분만 쉴게요. 11시 10분에 우리 다시 만나서 어, 나머지 행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네. 쉴게요. 네. 네.
선생님들, 현옥쌤이 양자리 24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 각도가 24도에서 예. 빵빵이에요. 24도에서 그 뒤에 각도가 조금 더 있어요. 24도 23분. 23분. 그러면 그게 25도로 읽어야 되거든요. 아,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빵빵도 같으면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양자리 25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양자리 25도. 양자리 25도는 일몰 속에서 두 가지의 약속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차원의 비전을 얻은 사람이다. 그때까지의 상식적인 세계와 또 다른 영적 세계로 분열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현실적인 것과 그 상식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원하는 걸 해야지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열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결합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감과 계획성만 강조는 되지만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영역에 걸쳐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단순한 발상법은 사라진다. 하나의 의미를 실생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두 측면을 복합적으로 진행시켜라. 그래야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희망인데 이중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순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볼은 하루의 끝에 드러나는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몰은 한 사이클의 끝을 상징하는 거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심볼은 어떤 일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이어진다. 그래서 핵심 의미로 보면 이중적인 기회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선택지가 두 개가 있나 봐요. 늘 내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라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움직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일몰은 하루의 끝인데 거기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그러니까 늘 선생님은 앞서가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변환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끝나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고요. 이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라는 거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끝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라. 이 시기는 더 큰 성취와 성장을 향한 전환점이 된다. 선생님은 늘 약간의 그런 그 두 가지의 기회, 두 가지의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현실적인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네, 아니 지금은 선생님 몇 도에 있어요? 몇 살이세요? 지금은 52세요. 그럼 지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오늘 거 7월 7일 거 보니까 계절이 계절이 어디에 15도, 있어요? 계절이 몇 도? 15도 15도 땡땡분. 땡땡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계절이 15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올해의 운이 될 수도 이게 올해의 운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계절이 15도 계절이 15도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거대한 연회를 즐긴 후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 그러니까 15도의 사인은 사비한 심벌은 물질적이다. 그러니까 14도에서 완전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상황이고 14는 없고 무를 나타낸다. 무. 그러니까 14도에서 터득한 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자아가 해방된다. 근원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질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여기서 풍요로움과 물질성은 존재감의 충만이나 실현을 상징한다. 무를 체험한 뒤 인간은 유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여 풍요로운 인생을 바라게 된다. 아무튼 살아있는 존재는 무의 상태로 오래 머물 수 없고 이 세상으로 돌아와 자아를 실현해라.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해라.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이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15도는요, 풍요, 성취를 나타내네요. 그리고 휴식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 조금 휴식해라. 이 휴식은 자기의 노력과 성취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과정이고, 이 지금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앞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자기를 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올해의 계절이 15도의 핵심 의미는요, 풍요와 감사, 휴식과 재충전, 그 다음에 일상의 작은 기쁨과 성취, 그 다음에 성취의 기쁨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은 휴식을 취할 때래요.
예. 계절이 15도는 성취를 축하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시기를 나타낸답니다. 지금은 자신이 이룬 것을 기념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돌봐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올해 풍요, 휴식, 감사 이게 키워드라고 합니다. 선생님 올해 좀 쉬세요. 우리는 본인을 얼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본인을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올해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기는 글렀고요. 그냥 집에서 에너지 충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올해 운이 그래요. 은하쌤, 뭐요? 저는 좀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 제 거는 올해는, 아, 제 거는 물고기 16도고요, 태양은. 네. 그거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 있어가지고, 서재에서 영감의 흐름을 체험하는 창조적인 인간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 뭔가 어디에다가 예술 기술 창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하는데, 올해 거는 보니까, 우물 곁에 선 사마리아네요. 아, 홍콩 칠도인데, 이거 너무, 너무 제가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황소 7도.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비한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흐르는 주기를 봤을 때, 이 사비한 메시지가 올해의 운이에요. 제가 특징적인 해를 이렇게 집어봤거든요. 49세 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네. 그래서 지금 이게 황소자리 7도 이야기는 필요와 소통, 영적인 자양분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볼은 기본적인 필요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적 영적 성장의 기회를 찾아라. 그를 찾는 과정이다. 이 우물은 생명의 원천이고요. 물은 감정, 직관, 치유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올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소통과 연결을 통해서 내면의 자양분을 얻어라. 그리고 현재의 욕구와 필요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연결해라. 행동의 키워드는 필요, 소통, 치유예요. 올해는 필요한 거 찾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치유하셔야 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만약에 책 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다 놓으시는 거죠? 해설서를 하고 있다니까. 진짜요? 선생님, 빨리 내주세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지금 1000여자리까지는 다 했고, 제가 네, 지난번에도 1000층부터 하면 된다 했잖아요. 네, 1000층부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제가 또 선생님들 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네, 네, 네. 요거 마무리한다고 손을 못 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조만간에 끝내고 그 선생님들 사비한 메시지 해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비한 메시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책처럼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설서를 써서 지금처럼 소통과 치유다, 이렇게 올해 거를 이렇게 키워드가 이거다,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저도 알기 쉽게. 이게 사비한 메시지 생각보다 어려워. 아직까지 사비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사비한 메시지를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옥쌤도 잘 모르시잖아요. 음.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어, 이게 알려주는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기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써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써요. 비기처럼 자기네들만 아는 것처럼 있잖아. 자기네들이 채널러처럼 막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시는 어,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야 되고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 차트를 읽어줄 때도 조금 이런 식의 그런 뭐 니는 올해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현옥생처럼 올해 니는 휴식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충전해라. 이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휴식해라, 재충전해라 할 때는 내가 내면적인 공부만 해야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한다. 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위치도 갑자기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얼굴에 그게 와가지고 지금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밤에 피는 여왕이잖아요. 밤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태양볕이 더 이렇게 저기 오는데 이제 현옥생 같은 경우에 밖에 움직이면 더 태양빛 때문에 얼굴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재충전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거죠. 휴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운이 그러니까 선생님 애쓰지 마세요. 그냥 휴식하세요. 네, 그렇게 예. 하세요. 네. 자, 음. 금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영, 영이 먼저 있고 바디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화성하고는 다르죠. 화성은 몸이 따라가고 영이 따라간다. 그러면 얘가 남성을 뜻하고 얘가 여성을 뜻한다. 라고 했을 때, 남자는 사랑에 있어서 몸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여자는 생각을 먼저 하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더 육체적이고 활동적이다. 여자는 약간의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 생각을 먼저 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이고, 기본 의미로 봤을 때는 사랑의 별, 관계의 별,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 가치관에 관련된 것, 조화롭게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말을 이렇게 막 예쁘게 꾸며놔서 그렇지, 금전에 관련된 것, 소유욕에 관련된 것, 이런 거가 비너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너스는요, 한 바퀴 도는데 1년 6개월을 돌아요. 1년 6개월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역행이 40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런 계산하기가 뭐 쉽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내 나이에서 1.5를 나누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주기만 이렇게 584일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행이 40일일 때 역행 기간이 또 나오니까 그때는 요런 사랑과 관계와 아름다운 가치관 조화가 전부 다 그냥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티격태격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관계적으로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성은 역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금성역행을 할 때 내가 관계 가치관을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불안정하죠. 그러면서 대인 관계의 기술에서 약간 서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내향적인 것,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외모 관심도 좀 저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금성이 역행할 때는 인간관계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역행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역행을 할 건데 역행이라는 거는 행성이 사실은 아까 역행 리트로그레이드를 한다 했지만 행성이 이렇게 가다가요. 정지를 해요. 정지. 그러니까 이거는 40일 동안 정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꾸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행성이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하고 관계 맺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사랑하지 말자.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말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 금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할 때 옛날 전 연인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 옛날 사람하고의 그 인연이 과연 잘 된 건가, 잘못된 건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인연한테 다시 연락이 오고, 또 다시 옛날 인연을 만나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옛날 인연에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만뒀을 거잖아. 인간관계든 뭐든 사랑이든. 근데 역행 기간에 옛날에 했던 게 내가 잘못했나? 다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역행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잘 되면 다행인데 역행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내가 짜잘시리 잘못하던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왜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역행 기간에 들어온 인연, 옛날의 인연, 특히 과거의 인연 만나지 마라. 그리고 역행 기간에 들어온 인연, 뭐 나하고 별로 맞진 않다. 정주행을 하게 되면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성이 역행할 때 사랑에 대해서 특히나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이 콩커플이 다시 씌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게 딱 벗어지면 또 꼴보기 싫어지는 거지. 그럼 이게 인연이 헤어졌다 만났다 이걸 반복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깔끔하게 끝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행할 때는 특히나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읽어줄 때 금성이 역행을 한다 또는 금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십중팔구 금전의 문제나 대인관계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할 때 선생님들이 금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적으로 뭐 취업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금성은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끊을까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금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이 그 기간에 역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의 네이털 차트 자체에서 금성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고요. 금성이 역행할 때는 관계를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애써서 움직이지 마라. 휴식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제 후에 금성이 역행이 끝났다. 라고 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차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차트에서 여성의 이상형을 본다? 이상형을 볼 때는 뭐를 봐라? 문이랑 비너스를 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고 이상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상형이랑 배우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 하우스가 선생님 그 7번 하우스가 나의 그 배우자 하우스이거든요. 내가 7번 하우스에 있는 배우자를 만날 거예요. 이미 나의 태어난 시간을 딱 집어넣으면 7번 하우스의 영역이 딱 나와요. 거기에 문이나 비너스가 있다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다. 남자 차트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이상형은 이런 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수성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성은 의사소통, 이게 안테나, 혼이 안테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소통과 지능과 학습, 논리, 분별력을 다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이 안테나, 이 수성은 헤르메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헤르메스를 상징하고 굉장히 빠른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지능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이 수성은요, 주기가 116일이고요. 1년에 4번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일에서 한 24일 정도 역행하거든요. 근데 올해 7월 24일 날 순행을 하고요. 순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역행 기간입니다. 6월 30날부터 역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있죠. 지금 이 기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수성이 역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의 이런 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지능의 능력, 학습의 능력, 논리력, 분별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성은 1년에 4번, 3번에서 4번 정도 역행을 하고, 소통의 장애, 오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수성은 약간의 그런 소통 능력도 있고 IT 능력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선생님들 그 백업 컴퓨터에서 지금 계자리에서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수성이 담당하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이 기계, 전자기계 이거 백업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50세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는 역행의 영향을 경험한다 했는데, 이 행성이 그 50세 이전 어느 지점, 이거는 지금 50세가 다 지나신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에는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게 다 내부로 들어와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의 재점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모는 사실 비너스가 좌지우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도 외모에 관심도가 저하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성이 역행을 한다. 수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나의 언어 기능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커스퍼 예를 들어서 딱 여기 어센던트에 머큐리가 끼어 있다. 이러면 내가 언어 기능의 소통 능력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물론 수성이 역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선택적으로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그녀가 수성이 역행을 한다 하면 소통이 일단 잘 안 돼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잘 안 받고요. 만일에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 된다 하면 전날 문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 그래서 수성이 역행을 할 때는, 아,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에는 중요한 결정, 계약 발표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성 역행을 피했으면 좋겠다. 피하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역행 기간에는 자기 내부의 발전을 기회를 잡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이 혹시 역행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응. 현옥쌤 수성 역행해요? 아니요. 다행이다. 은하쌤도 수성 역행해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저 수성 역행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일단 말을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하네요. 아, 그리고 말도 좀 느리고 약간의 그런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 좀 승질이 급하잖아요. 어센던트가 사수니까. 막 급하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게 요즘에는 특히나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옷 받는 시간 아니고서는 또 자는 시간 아니고서는 연락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물론 뭐 자는 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얘가 말이 좀 늦더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수성이 역행해서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음. 저희 애가 수성이 역행하는데요. 네. 말 늦었어요, 엄청. 네. 음, 그러니까는 어릴 때 말이 늦어서 이제 요즘에는 좀 걱정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왜 네.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지혜비도 늦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성이 역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늦어요. 늦어요. 매사가 좀 늦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늦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정상이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약간의 내가 필요해서 전화 연락을 한다 하면 연락이 잘 안 되고, 답이 좀 늦게 오고, 뭐 이런 건 있죠. 한참 지난 뒤에 답이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달. 달은요, 혼하고 혼이 만나서 달이 된 거예요. 혼 중에 혼이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본능과 내향성, 안전, 욕구,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달은요, 주기가 28일이고요.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죠. 그래서 한 별자리를 통과하는데 2.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달의 위상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달의 위상을 열어보면 오늘은 어디 달에 통과하겠다. 그러면 달도 똑같이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움직이는 게 28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인에 2.5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오늘이 양자리였으면 양자리에 들어갔다 하면 2.5일 이후에 황소로 들어가는 거죠. 또 2.5일 이후에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로 카드를 열 때 지금 질문한 거 똑같은 질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양자리 달로서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3일 뒤에 보통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달이 황소 자리로 옮겨갔을 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게 그 문제라는 게 최초에 내가 카드가 나왔던 거, 그게 답일 수 있다. 우리는 좋은 거를 계속 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좋았다고 해서 아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3일 뒤에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 차트에서 우리가 문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문 페이스를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나와요, 사실은. 그게 이제 문 페이스가 한 주기가 한 28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문 페이스 이것도 어떻게 보냐면 사비안으로 봐요. 사비안으로. 사비안 메시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해 그 2.5년 정도가 한 주기로 흘러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올해 내년 반까지, 그 후년 반까지의 운을 보는 거예요. 결론은 사비안 메시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문페이스도 한 90년을 열어보면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최 교수님이 네. 문페이스 봐주면서 10만 원씩 받았어요. 오. 문페이스. 아, 최부교 교수님 아니에요. 아, 현옥쌤 최부교 교수님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배운 그분은 더 교수님.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우리 최 교수님은 그래도 양심적이야. 10만 원 받는데, 다른 데는 약간, 하여튼 비싸. 공부하는데도 비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페이스도 사실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문페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사비한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달도 일단 뭐 개인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달이 28세까지는 기초를 형성하는 거다. 중년에는 능력을 표현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확대한다. 말년에는 성숙하다, 지혜롭다, 이전의 경험을 통합한다라는 건데, 이 달의 주기는 인생 주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다룰 거고, 이게 또 중요해요. 달이 건강과 좀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이 있잖아요. 물고기나 정갈에 들어있어요. 달이. 그러면 부인과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달하고 비너스가 마찬가지예요. 달이나 비너스가 물고기 자리나 정갈 자리에 들어가면 부인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건강에 문제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고요. 달하고 비너스가 쌍둥이나 사자나 처녀 자리에 들어가면 불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차트를 딱 봤을 때, 아, 달 비너스가 쌍둥이에 있네? 그러면 어쩌면 불임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우스 할 때 또 배울 거지만 5번 하우스가 자녀방이잖아요. 자녀방인데 여기에 불사인, 공기사인이면 아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잘 생기지 않는다. 불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로 감정 패턴, 기본 욕구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이 인생 단계별 초점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이 앵글하우스 통과할 때 좀 중요한 변화가 있다. 달이요. 우리가 앵글하우스가 1470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1번 하우스, 4번 하우스, 7번 하우스, 10번 하우스를 통과할 때에는 약간의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 그거이고요. 여성 건강 문제는 달이 좀 섬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대충 이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꼭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천왕성은요, 혼과 혼 사이에 바디가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과 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육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하나잖아요. 혼이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개의 혼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육체가 찢어지고 나의 영도 찢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혼란, 뭐 갑작스러운 변화, 여기도 천왕성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작용이 두 개로, 이게 이 그 정신 스프릿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의미는 혁신과 독립과 자유와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적인 창의성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레너스, 이 천왕성이 3번 하우스에 있거나 6번 하우스에 있으면 과학적인 창의성, 과학고, 아이들 같으면 과학고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고, 또 3번 하우스에 있으면 초기 학문이 쉽지 않지만 과학적인 학문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기는 84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한 바퀴를 도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한 사인이 요렇게 한 사인이 7년을 머물거든요. 7년. 그리고 14년. 그다음 여기도 7년. 그래서 14살, 그 다음에 21살까지 7년, 뭐 이런 식으로 머무는데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려요. 그래서 요새 평균 수명이 84세가 요 천왕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턴이 60년, 그래서 우리가 환갑잔치 한참 했잖아요. 60년으로 봤는데 요새는 한 사이클이, 세턴으로 사이클이 도는 거는 짧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사이클이 84년 천왕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평균 연령, 평균 수명 이거를 84세로 기준을 잡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84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인이 7년 동안 머문다. 그러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우리 하우스 할 때 한 번 더 할 건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1번 하우스에 천왕성이 있어요. 그러면 1세부터 7세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7세까지 큰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약간 위태로운 사건, 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2번 하우스에 있으면 14살까지의 건강, 14살, 8살에서 14살 사이에 건강에 문제가 온다. 3번 하우스에 있으면 이게 15살부터 21살까지의 건강 문제에 좀 치명타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점수학 차트에서 그러니까 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9번 하우스에 전항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63세 언저리에 병이 온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사주명리를 보거나 뭘 봐도 없대요. 아플 이유가 없대요. 근데 진짜로 그 이 정상 차트에 봤을 때도 차트에 나오는 병이랑 전혀 상관이 없던 병이었는데 이때 63세 언저리에 선생님 그 자기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63세 언저리에 암이 걸려서 이걸 가지고 그 제가 이때 암이나 뭐가 이런 거 올 것 같다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맞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그거 있잖아요. 어센던트 그 출생 시간을 찾을 때 또 어떤 선생님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5번 하우스에 유레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하우스면 35세 그러니까 7호 35세 정도 되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28세부터 35세 사이에 혹시나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그 옛날에 강둑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 이 시간 맞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점성학 차트는 알면 알수록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 사인은 일단 84년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리고 한 사인은 7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레너스는 수성이 한 옥타브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수성이 업그레이드 한 거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영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긍정으로 갔을 때 혁신과 독립적인 사고, 독창성, 미래지향이 있고요. 부정으로 가게 되면 혼란스럽다, 방황한다, 불안정하다, 예측 불가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를 읽어줄 때는 우리가 천왕성이라고 해서 약간 또라이별이다. 또 그 또라이별 맞거든요. 근데 니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약간의 그런 그 받아들이는 자세,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런 걸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이 유레너스가 리턴하는 경우, 인생의 대전환기가 42세쯤이다. 이때 사람들은 한 번에 힘듦은 또 온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레너스는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레너스는 어퀘리어스의 별이에요. 물병자리의 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병자리는 11번 하우스를 담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11번 하우스는 우정의 하우스예요. 거기를 담당하는 별이니까 이게 사회운동,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왕성, 넵튠이에요. 넵튠은 혼이 이렇게 있는데, 바디가요, 이 혼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혼을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맨날 환상, 헌신, 연민, 도피, 중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해왕성은 이 혼이 바디가 찔러버려가지고 이 삼지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혼을 찔렀다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약간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 모호한 태도 이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성과 헌신과 연민, 환상, 도피, 도치, 중독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왕성은 164년에 의해서 164년 동안 돕니다. 그래서 한 사인에요. 14년을 머물러요. 여기도 14년, 여기도 14년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넵튠이 14년 동안 이 사인에 있을 때 약간 이 하우스가 혼몽하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하우스에 넵튠이 있다면 내가 나의 금전, 나의 돈이잖아요. 나의 소유, 나의 욕구가 혼몽해지는 거지. 내 돈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지? 내 돈은 누가 도대체 다 가져가는 거지? 내 돈이 어디로 새는 거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무형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 영성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세계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망상, 환멸, 도피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영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치유, 이런 데에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 물질 중독, 도피 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내 거도 네 거고 네 거도 네 거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왕성이 혼몽하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이런 특히 관계의 중독이 뭐냐면 내 남편도 내 거고 네 남편도 내 거다 이렇게도 되고요. 내 애인도 내 거고 네 애인도 내 거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나 잘하는 게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가 좋다 해서 내가 받아준 것뿐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내 친구의 연인을 뺏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게 물고기 자리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전혀 한 게 없어. 지가 좋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게 해왕성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영성 추구하고 현실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독이나 도피의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술적인 재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왕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해왕성이 어디 사인에 있는지,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명왕성. 명왕성은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요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영이 있는데 혼이 감싸고 있다. 거기에 바디가 또 있다.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영이 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바디가 혼을 또 침범해서 약간의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재탄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죽음과 재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강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권력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깨고 부신다. 그래서 변혁이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재탄생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왕성은 245년의 주기로 움직여요. 245년의 주기로 움직이는데 한 사인에 20.42년, 그러니까 21년 정도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왕성도 내가 1번 하우스에 명왕성이 있다라고 하면 평생을 1번 하우스에 있을 거예요. 근데 21년, 21살까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2세까지는 2번 하우스에 갈 것이고 63세까지는 3번 하우스에 가고 84세까지는 4번 하우스에 명왕성이 간다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봐야 사인 4개 정도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명왕성은 생명의 근원이 뭔지 나의 기반이 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것,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현실적인 데스티니, 현실적으로 갈 거는 토성이에요. 토성이 내가 가야 할 지점이에요. 근데 내가 혼의 영역으로 가는 거는 플루토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플루토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잠재력 일깨우기,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보는 게 플루토고. 그리고 플루토는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욕망도 극단적이고 충동도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대갱신을 한다. 갱신, 나의 그런 혼의 영역도 바꿔버린다. 이게 플루토예요. 그래서 부정으로 갔을 때는 고립, 허무, 절망, 극단주의, 권력 추구, 파괴 이런 게 있고요. 복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편집증 같은 게 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루토가 대부분 있잖아요. 1번 하우스에 있는 플루토들이 본인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갱신을 시킨다. 갱신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 하우스에 플루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형수술을 할래? 아니면 이름을 바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살률이 1번 하우스 플루토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운이 되겠냐마는 얼굴에 그 성형수술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번 하우스 플루트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가장 강력한 행성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권력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좌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1번 하우스 플루토 조금 강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하우스 플루토 이런 거는
남의 재산을 조금 갱신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 하우스 플루토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를 변형시키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해명은요, 하우스가 중요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1번 하우스, 아니, 이 플루토는 일단 약간의 힘듦을 주는 행성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 플루토는 리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리턴이 별로 없는데 인생의 리턴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5월 7일부터 플루토 역행하고 있거든요. 플루토가 역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역행을 하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플루토가 역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이 플루토가 역행하는 기간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건강이든 나의 커리어든 뭐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플루토는 깊은 심리의 변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심리 상담까지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플루토가 1번 하우스에 있는 사람은 심리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다. 그래서 심리 상담 치유를 해주는 것. 그러면 자기가 받은 힘듦 이런 거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치유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요, 플루토는 권력욕이거든요. 권력 추구하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으로 가야 되지 부정으로 가게 되면 막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파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축구협회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 권력을 잘못된 권력을 썼기 때문에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명왕성은요 무너뜨린다. 다시 갱생한다. 재탄생시킨다. 이게 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혁신적으로 오는 거, 변혁의 폭풍을 견뎌라. 그리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제가 이번에는 이 복습 학습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에요. 복습 학습지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행성은, 이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행성의 주기를 살펴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행성의 특징을 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은요, 우리는 10행성을 다루고, 이 행성과 쌓인, 어떤 쌓인, 그러니까 태양이 양자리를 만났을 때, 태양이 황소를 만났을 때,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비너스가 양자리일 때, 비너스가 황소자리일 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어스펙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읽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성도 공부를 할 게 많다. 행성도 그냥 각각의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성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을 배웠으니까 사인의 특징과 이거를 믹싱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럼 3단계는 사인도 배웠고 행성도 배웠잖아요. 하우스랑 믹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만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 문숙쌤 오늘 행성 어땠어요? 재밌어요. 다시 들어도. 다행이다. 네. 은하쌤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늘 새로운 것 같고. 선생님, 문페이스는 그러면 네, 이것도 극도로 읽는 거예요, 선생님? 문페이스는요, 솔라 차트에 네. 가서 프로그램을 그 아, 솔라에만 있어요, 문페이스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제가 산 솔라 차트 있잖아요. 50만 네. 원짜리. 네, 거기 네. 안에만 들어가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게 내 태어난 날을 넣으면 거기에 지금 내가 문이 지금은 뭐 발사믹 상태에 들어왔다. 그게 파이시스 발사믹 상태다. 뭐 이런 게 여기 그 차트에서만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문페이스를 저는 그 작업이 귀찮아서 문페이스를 안 하거든요.
아, 그 일일이 들어가서 내가 내 태어난 생일을 집어넣고 찾아내야 돼요. 아, 찾아내고 사비한 메시지를 같이 연결시켜줘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맞아요. 10만 원 정도 받을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는데, 그 저는 그냥 이것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문페이스 한동안 저도 제 거 문페이스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문페이스를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문페이스대로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아, 제가 시간이 나면 문페이스를 다시 그 프로그램 꺼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문페이스가 90년을 뽑으면 하여튼 내가 죽는 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내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헐, 그런 건 있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홈페이지. 맞죠. 그래서 제가 문페이스 때문에 물론 뭐 네.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솔라를 샀는데 문페이스가 그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윈스타도 있고 뭐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유일하게 문페이스를 솔라 차트에서만 다뤄요. 그래서 제가 음, 솔라를 산 거예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식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면 문페이스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잠깐 보긴 했는데 아스트로식에서 한번 아스트로식에서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스트로식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사비한 메시지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렇습니다. 현옥 쌤은 오늘 어땠어요? 아, 교수님, 그러면은 그 네, 1000명 계산하는 거 고전 점성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건 다 안 맞는 건가요? 아까 거기 문페이스 거기만 만든 건가요? 어떤 게 다시 그 1000명 계산하는 거. 천회 명? 계산하는 거. 아니, 아, 아니, 그 데스티니 수명. 예, 수명 죽는 날 어느 계산하는 달까지 거. 사는지. 아니에요. 지금 고전 점성학에서도 하는 게 맞아요. 맞긴 한데, 현대 점성학에서는 또 다르게 재해석을 해서 보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고전에서는 그 천해명을 일단 행성을 안 보잖아요. 천해명이라는 행성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대를 하다 보니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보면 수명이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문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도 그 수명이 나오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그걸로 보는 사람들은 있다. 이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네. 오늘 행성 뭐 재밌었어요. 예, 교수님 항상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돈 주고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돈 주고 공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행성 주기 순서를 나타낸 거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성의 본격적인 특징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맛있는 식사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